네, 선생님, 저희 셋이여서 네, 많은 분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계신데요. 네, 이제 바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오른쪽 채팅창에 그 링크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 링크에서 네, 링크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저희 샘플 파일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 샘플 파일을 받으시면 선생님들이 저와 동일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샘플 파일 받으시면 그게 압축 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압축을 풀어서 바탕화면에 두시면 저와 동일한 환경에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계신데요. 그래도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다 보니까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포토샵 기초 강의를 맡은 김나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벌써 4일째 어도비 제품으로 해서 선생님들을 만나 뵙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이 좀 제일 목소리가 제일 안 이뻐요. 그래도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최대한 기초교육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빠짐없이 기초적인 내용들을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포토샵은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사용해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포토샵은 전문가 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근데 요즘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보통 사진들을 편집하거나 뭐 간단하게 이미지를 자르는 것도 대부분 포토샵을 이용해서 많이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기초적인 기초적인 내용부터 해서 가장 선생님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고 교육을 준비를 했으니까요. 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포토샵은요, 사진을 편집하는 툴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빈 화면에서 시작한다기보다는 사진을 가져와서 그 사진을 조금 편집하는 그러한 기능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들 그 디지털 카메라, 핸드폰이나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해서 사진들을 보통은 핸드폰으로도 바로 이렇게 편집을 하잖아요. 보정을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도비에서도 모바일 앱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도비의 모바일 앱도 뭐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어도비라고 검색하면 포토샵 앱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스파크라는 앱을 통해서도 아이들이랑 뭔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앱들을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스토어에다가 한번 어도비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앱들이 무료로 다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포토샵으로 돌아와서 이제 포토샵의 기능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공유하고 시작할게요. 지금 보여지는 이 화면이 포토샵 화면이에요. 웰컴 페이지죠. 제가 제품을 지금 첫날은 에크로베, 둘째 날은 프리미어, 셋째 날은 인디자인, 넷째 날 지금 포토샵을 하고 있는데 제일 첫 화면이 지금 이렇게 웰컴 페이지로 보여지는 걸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제일 처음에 보여지는 이 화면에서 파일을 열고 파일을 만드는 역할을 먼저 해주게 되는데요. 그리고 가장 또 많이 보여지는 게 요 튜토리얼이에요. 그래서 어도비가 글로벌 회사다 보니까 뭐 교육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많이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외부로. 그래서 처음에는 뭐 영문으로 된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요즘은 번역으로 해가지고 한글판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정말 쉽게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이 튜토리얼을 통해서도 많이 학습을 하실 수 있어요. 이 튜토리얼을
선택을 하시면 어도비 사이트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 어도비 사이트에서 예제 파일도 제공을 하면서 기능들을 학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들 혹시 샘플 파일 혹시 다운로드 받으셨나요? 제가 이렇게 제가 3일 동안은 제공을 못했는데 이제 조금 정신이 들어가지고 제공을 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제가 기초라고 해서 G 파일을 제공을 했는데 얘를 압축을 풀어주시면 A부터 F까지 이렇게 쭉 뭐 포토샵과 친해지기, 선택 도구 알아보기, 자르기 도구, 문자 도구, 그 다음에 사진 보정하는 거, 기타 이렇게 나눠서 사진들을 샘플 이미지들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샘플 이미지들을 이제 저와 같이 동일한 환경에서 작업을 해주실 건데요. 자, 우선은 아무것도 없는 빈 화면을 만드는 방법은 새로 만들기를 통해서 만들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 화면, 그 빈 종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포스터를 제작해야 된다 그러시면 아무것도 없는 걸 불러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그러한 뭐 현수막 같은 거라든가 뭐 학급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디자인만 조금 넣으려고 해도 워드나 파워포인트는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포토샵을 이용해서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사전 설정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에는요, 인쇄에서 사용되는 종이에 대한 규격들을 프리셋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사진, 인쇄, 아트, 일러스트레이션, 웹, 모바일, 영화, 비디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또 모바일 사이즈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웹도 웹 사이즈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 요 밑에 템플릿이라는 부분이 보일 거예요. 자, 이 어도비가 이제는 조금 작업들을 쉽게 할 수 있게끔 많은 것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무료로. 그래서 인쇄에 적합한 템플릿들을 여기에다가 무료로 제공해 주는 것들을 여기에 보여줘요. 분명히 어도비 스탁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이미지를 제공을 해주는데 템플릿을 제공을 해주는데 무료도 이렇게 제공을 해주지만 유료로도 구매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무료 템플릿들은 그냥 선택하셔서 열어서 그냥 작업만 하시면 거기 수정만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포스터 같은 느낌을 주고 싶다 그러면 뭐죠 이거? 잡지 같은 느낌을 주고 싶다 그러면 이런 템플릿을 가져와서 그냥 여기다가 사진만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 사진만 넣어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게 간편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파일을 하나 불러와서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컴퓨터가 지금 불러오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선생님들이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하나씩 한번 불러와서 작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리셋으로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내가 A4 페이지로 뭔가를 만들 거야 라고 해서 작업을 선택을 했는데 A4보다는 좀 작게 하고 싶네? 그러면 여기에 사전 설정 세부 정보에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해상도라는 게 있어요. 해상도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표시하는 선명도를 뜻하는데요. 지금 300dpi로 되어 있는데 자, 얘는 인쇄에 적합한 정도고요. 만약에 그냥 모바일이나 외부로 보여지는 것 정도면 72dpi만 돼도 선명도는 떨어지지 않아요. 만약에 인쇄용으로 작업을 할 거다, 포스터를 작업할 거다 그러실 때에는 해상도를 좀 높게 작업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네, 그렇지 않고 그냥 외부로 보여진다 그러시면 이 부분은 그냥 좀 떨어뜨려 주는 게 좋아요. 얘가요, 높으면 높을수록 파일 용량이 커지는 거거든요. 1인치 안에 점이 300개가 들어간 거랑 1인치 안에 점이 72개 들어간 거랑 어떤 게 선명할까요? 당연히 점이 많이 들어간 게 선명하겠죠. 그 대신에 점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파일 용량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파일 형식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색상 모드는 RGB와 CMYK, 뭐 비트맵, 회색 음영 이렇게 있는데요. 보통은 컬러는 CMYK, 뭐 RGB, 랩 이렇게 세 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RGB는 레드, 그린, 블루. 그래서 빛의 삼원색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화면에 표시할 때는 RGB 색상을 놓고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내가 만약에 이걸 인쇄용으로 작업을 할 거다 그러면 CMYK 상태로 놓고 하시면 돼요. 보여지는 색깔은 동일해요. 근데 그게 좀 미묘하게 차이가 있어요. 잉크가 혼합돼서 보여지는 것과 그냥 빛을 통해서 화면에 보여지는 것과는 색깔의 차이가 생길 수 있거든요. 난 디자인을 열심히 예쁘게 만들어 놨는데 인쇄했더니 색깔이 조금 달라요. 그런 것들은 이러한 색상 모드에서 설정을 잘못 설정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진을 그냥 편집하는 거기 때문에 RGB로 놓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하얀색 종이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종이를 만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이미지를 갖다 놓고 텍스트를 갖다 놓고 이렇게 꾸며가지고 하나의 완성된 작품을 만들 때는 이렇게 새로운 이미지를 가져오지만 보통은요, 사진들을 편집하는 경우가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보다는 열기 메뉴를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컨트롤 O, 저는 맥용이기 때문에 커맨드 O가 표시되어 있지만 윈도우는 컨트롤 O, 오픈의 약자예요. 그래서 열기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탐색기 창에서 내가 원하는 사진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데스크탑에서 아까 공유해드렸던 기초에 포토샵과 친해지기 위해서 우편함 이미지를 불러올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우편함 이미지를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미지가 위치가 돼 있어요. 근데 자꾸 어머, 난 요 안에 있는 글씨를 위해서 우리 보통 요즘에 저는 그걸 많이 이용하거든요. 주차했을 때도 주차 자리가 어딘지를 보기 위해서 사진을 찍는다던가 아니면 내가 상점에 갔을 때 오픈 시간, 클로즈 시간 이런 것들 기억하기 위해서 사진 많이 찍어 놓거든요. 근데 이거를 핸드폰으로 봤을 때는 확대나 축소가 이렇게 자유자재로 되기 때문에 되게 보기가 편해요. 근데 포토샵도 마찬가지거든요. 확대, 축소 이런 것들을 잘 해야지 되게 퀄리티 있는 이미지로 수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확대, 축소와 관련되어 있는 기능들은 요 밑에 있어요. 돋보기 모양으로 된 맨 밑에 돋보기 모양과 이 손 모양을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근데 이 정도는요. 그냥 돋보기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클릭하셔서 확대해 주시면 확대가 돼요. 그렇죠? 블록을 지정해서도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도 확대를 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보시면 이렇게 클릭 드래그해서 끌면 얘가 확대되고 밀면 축소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확대할 때 마우스 포인트 모양을 보면 더하기 기호가 붙는 걸 보일 거예요. 지금 보시면 돋보기에 더하기 기호가 붙어 있는 거 보실 거고요. 자, 밀면 마이너스 기호가 붙는 걸 보실 거예요. 아니구나. 반대로 되네요. 왜 이러지? 네, 아무튼. 그래서 축소는 마이너스고요. 확대는 플러스예요. 자, 그럼 단축키로 설명을 드리면 마이너스 역할을 하는 건 Alt예요. 자, 플러스 역할을 하는 건 Shift예요. 그래서 요거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손 모양 도구를 이용하면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왼쪽 도구 툴을 다 계속 이용하자니 왔다 갔다 너무 복잡하죠. 그쵸? 얘를 집었다가 손을 집었다가 이동 도구로 갔다가 다시 돋보기 했다가 자, 이러한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퀄리티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 주려면 확대 축소가 되게 원활하게 잘 돼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단축키로 해요. 그래서 Alt 여기 돋보기에 대한 단축키는요. 컨트롤 빼기 누르면 축소가 되고요. 컨트롤 더하기를 누르면 확대가 돼요.
자, 확대했을 때 가려져 있는 이미지를 보고 싶다 그러시면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마우스 포인트가 지금 손 모양으로 바뀌거든요. 그때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이동을 하실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컨트롤 더하기, 컨트롤 빼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대 축소를 해줄 수 있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내가 화면을 이동하고 싶다 그러면 스페이스바 눌러서 이동. 컨트롤 숫자 0 누르면 전체 이미지 볼 수 있어요. 숫자 0. 자,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기호가 키보드 위에 숫자 키패드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컨트롤 더하기 빼기 숫자 0 이 정도는 익혀두실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게 되는데요. 자, 지금 인터페이스는 아까 설명을 드렸었어야 되는데 왼쪽에 다 툴바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은요. 작업할 수 있게 도와주는 패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툴바를 눌러주시게 되면 변하는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여기예요. 옵션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툴바를 선택했을 때 툴바에 해당하는 옵션 사항들을 변경해 줄 수 있는 게 위에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확대, 축소하는 방법은 살펴봤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슬슬 포토샵과 친해졌으니까 내가 편집을 위한 기능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전체적인 이미지를 편집하는 게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 편집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미지를 선택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부분에 대한 선택을 깔끔하게 잘 해줄 수 있어야지만 퀄리티 높은 사진으로 변경을 해줄 편집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보여드릴 건요. 요 이미지예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인데요. 자, 이 클립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변경을 해줄 거예요. 자, 하나만 내비두고 나머지 부분만 흑백 처리를 해주는 방법을 살펴볼 건데요. 자, 우리가 이런 거는 어디에서 활용할 수 있냐면 내가 주인공, 나만 내비두고 배경은 흑백 처리를 한다던가 이러한 이미지를 꾸며줄 때 사용을 해줄 수가 있는데 자, 우선은 이미지를 한번 불러올게요. 자, 불러오는 방법은 컨트롤 O 누르시면 탐색기 창을 호출을 할 수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친구 대기에서 두 번째 선택 도구로 갈 거예요. 자, 여기에 클립이라는 이미지 파일, F 붙은 거는 파이널이라고 해서 이거 완성된 거고요. 자, 그냥 완성되지 않은 이미지를 불러올 거예요. 자, 제가 이 이미지를 가지고 오면 우편함은 없어졌죠. 없어진 게 아니라요. 여기 탭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이동을 하고자 하실 때는 위에 탭을 누르셔서 이미지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클립으로 돌아오셨어요. 그쵸? 네, 잘 따라오시고 계신 거죠? 그쵸? 네. 자, 이 상태에서 나는 어떤 클립만 내비둘 거냐면요. 빨간색 클립만 내비둘 거예요. 잠시만요. 창에서 저는 레이어 패널을 왜 이러지? 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요 빨간 클립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흑백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우선은 빨간 클립을 선택을 할 거예요, 제가. 자, 어떤 도구를 이용할 거냐면 왼쪽 도구에서 이렇게 올가미 도구로 되어 있는 아이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아이. 세 번째에 있는 요 도구거든요. 자, 요 도구가 올가미 도구인데요. 말 그대로 올감에서 선택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 올가미를 선택한 다음에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컨트롤 더하기 눌러서 확대하시고 작업하시는 게 좋겠죠? 자, 내가 올감해야 하는 이미지, 선택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 하셔서 자, 시작했던 점으로 와서 마우스를 떼주면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클립만 선택이 된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되셨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쭉 잡아서 시작점에서 마우스를 띄워주시면 돼요. 자, 얘는 올가미 도구고요. 이번에는 다각형 올가미를 해줄 건데 지금 선택이 되어 있다라는 거는 개미가 지나가는 이런 느낌으로 보여지지요. 그렇죠? 근데 이 선택을 해제하는 단축키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뭐냐면 컨트롤 D예요. 디셀렉트의 약자를 써서 D를 써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올가미 툴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다각형 올가미 도구라는 것도 있거든요. 올가미 도구에도 3개가 있어요. 그중에서 다른 도구도 한번 써봐야 되잖아요. 자, 클릭했더니 이번에는 얘가 이렇게 실타래가 따라와요. 그래서 또다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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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자, 각져 있는 이미지를 선택할 때는 이게 적합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부드럽게 선택하고자 할 때는 올가미 툴이 좋은데 아무래도 수전증 있는 사람들은 힘들어요. 이게 떨리거든요. 그래서 얘는 다각형 올가미로 해서 저는 잡았어요. 얘는 어떻게 잡냐면 그냥 클릭한 상태에서 실타래 따라오면 다음 클릭 장소를 다음. 자, 시작점에서 마우스 포인트 갖다 대면 올가미 툴에 동그라미가 붙어요. 첫 점이랑 만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때 커서를 꽝 찍어주면 완료, 선택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선택했어요. 나는 지금 선택된 게 빨간 클립이에요. 자, 빨간 클립을 색깔을 흑백을 넣어줄 게 아니라 나는 뭘 흑백을 넣어줄 거냐면 바깥에 있는 아이들을 다 흑백을 처리해 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선택을 반전 선택으로 바꿔줄 거거든요. 그러면 선택과 관련되어 있는 메뉴들은 위에 보시면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선택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반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선택해 주시면 얘가 컨트롤 O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네. 컨트롤 O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겉에가 선택되는 걸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럼 반전이 선택됐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반전 선택됐다라는 뜻인데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제가 흑백 효과를 준다고 했잖아요. 자, 색깔에 대한 건 이미지에 조정해 가보시면 흑백 효과 주는 게 있어요. 흑백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얘를 선택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자, 기본적으로 얘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다 흑백으로 처리를 해주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그냥 다 흑백으로 처리해 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 얘가 여기 보시면 계열로 나눠졌죠. 색깔 계열별로 나눠졌는데 내가 빨간색 계열은 좀 더 진한 어두운 걸로 표현을 해주고 싶어. 자, 노란색 어두운 거는 좀 더 흐리게 표현해주고 싶어. 초록색은 중간 정도. 그래, 파란색은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이런 식으로 내가 색깔을 조금 더 풍부하게 표현을 해주실 수 있어요. 검정색 흑백이지만 그 안에서도.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고 자, 선택을 해제를 꼭 해주셔야 돼요. 맨 마지막엔 항상 선택 해제를 해주셔야 돼요. 선택 해제는 뭐라고 했죠? 단축키가? 컨트롤 D예요. 디셀렉트 해가지고 컨트롤 D. 자,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가미 툴을 좀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다음 거 들어갈게요. 컨트롤 O 눌러서 내가 이번에는 이 나무집 이미지를 가지고 올 거예요. 열기. 그래서 보시면 컨트롤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제가 이렇게 좀 확대를 해서 볼 건데요. 전 여기에서 이 나무에 페인트를 칠해줄 거예요. 나무에 페인트를 칠해줄 건데 요 밑에 있는 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요 페인트로 해서 칠해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냐면 얘를 우선은 여기에 있는 다각형 올가미로 선택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렇게 해서 각진 거를 네, 그려줄 거예요. 제가 왜 웃었는 줄 알아요? 제가 요즘 제 아기가 2살이에요. 숫자를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작업을 할 때 숫자를 붙이는 게 버릇이 됐어요. 원래는 이게 숫자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건데 왜 숫자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아, 표정을 볼 수가 없으니 속상하네. 비대면이 이래서 안 좋은 것 같아요. 하루빨리 얼굴을 뵙고 교육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선택을 했어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색을 가지고 이제 색을 입혀줄 건데요. 자, 보세요. 저는 여기다가 그냥 이 이미지에다가 색깔을 그냥 빡 입혀주잖아요. 그러면 뭔가 되게 어색하게 색깔이 입혀 들어갈 거거든요. 잠시만요. 제가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빨간색을 입혀줄 거야. 그러면 빨간색을 이렇게 입혀주잖아요. 자, 봐봐요. 어때요? 되게 어색하죠? 굉장히 어색하죠? 제가 완성하고 싶은 거는 요거예요. 자, 보세요. 좀 나뭇결도 살아 있어야죠. 그쵸? 좀 페인트스러워야 되잖아요. 그쵸? 얘도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쵸? 그치만 요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 얘를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요. 지금 혹시 여기 패널에 레이어 패널 혹시 열어 놓으셨나요? 레이어 패널. 이게 없으신 분들은 상에 보시면 레이어라는 패널을 여기 패널 앞에 V 체크가 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배경이라고 해서 이미지는 들어와 있죠. 그쵸? 배경 레이어. 자, 이 레이어라는 건요. 층, 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층층층층 쌓아가지고 하나의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완성된 이미지를.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배경 이미지가 있어요. 그 위에다가 내가 하나의 레이어, 투명한 레이어를 하나를 더 만드는 거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작업을 해서 밑에 레이어가 좀 비치게끔 만들어주면 저 나뭇결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쵸?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배경 위에 더 밑에 보시면 레이어 패널을 좀 줄여서 보시면 하단에 이렇게 생긴 아이가 있어요. 네모 박스에 더하기 기호가 붙은 아이. 요게 새 레이어 만들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새 레이어를 하나를 만들면 보시다시피 이미지 배경이라는 아이가 있고 레이어 하나가 있어요. 그쵸? 그 레이어 하나가 지금 투명한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이 배경에다 작업하는 게 아니라 레이어 1에다가 작업을 할 거거든요. 얘를 선택하고 색깔을 넣어줄 건데 자, 색상은요. 여기 보시면 하단에 이렇게 잘 안 보이죠? 요게 2장의 색종이가 보여질 겁니다. 그쵸? 자, 위에는 전경색이고요. 아래는 배경색으로 되어 있어요. 자, 전경색을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색깔로 네, 찝어주셔도 되고요. 내가 원하는 톤, 빨간색, 보라색, 초록색 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밝고 어두움, 네, 그 다음에 탁함 정도를 선택해서 네, 내가 원하는 색깔을 선택하게 되면 여기에 색이 변해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색깔을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나는 잘 모르겠어. 난 요 색깔로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를 찝어주시면 되는데 찝으려고 마우스로 옮겨보니까 마우스 포인트 모양이 스포이드로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스포이드를 찝어주시게 되면 색깔이 이렇게 바뀌죠. 자, 요 색깔, 내가 스포이드를 찝은 그 색깔이 선택이 될 거고요. 확인 버튼을 눌러주게 되고 자, 그럼 요 색깔을 칠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주냐? 단축키로 자꾸 알려주면 선생님들 너무 어려워해요. 편집해 보면 7이라는 게 있어요. 7. 7해. 그래. 여기에다가 내용 인식이 아니라 내가 아까 전경색 위에 있는 거 바꿨잖아요. 전경색을 입혀. 자, 입히는데 얘를 그냥 요거는 그냥 입힐게요. 자, 확인 버튼 눌렀어요. 자, 그리고 나서 컨트롤 D 해주면 너무 어색해. 색종이 잘라 붙인 것 같아. 그쵸? 자, 이럴 때는요. 얘를 좀 자연스럽게 밑에 이미지와 좀
묻히게끔 해주고 싶어. 결무늬가 보여주고 싶어. 그러면 여기 보시면 레이어 패널에 불투명도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값을 조금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있는 이미지가 비춰지면서 조금 더 좀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되셨죠? 자, 마찬가지 얘도 똑같아요. 자, 다른 방법으로 한번 가볼게요. 올가미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파란색을 칠해줄 부분을 클릭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이번에도 얘를 레이어를 하나를 더 만들 거예요. 자, 하나의 레이어를 또 만들 거고요. 이번엔 색깔을 뭘로 해줄 거냐? 파란 색깔로. 요 색깔로 집어줄 거예요. 조금 밝게 갈까? 네, 이렇게 갈 거예요. 자, 확인 눌러줬어요. 자, 어떻게 칠해줄 거냐면요. 파일에서, 편집에서 칠로 가지 않고요. 이번에는 뭘로 해주냐면, 아이고. 자, 여기 보시면 Alt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면 여기에 있는 정경색이 입혀 들어갈 거예요. Alt 딜리트, 컨트롤 딜리트 누르면 배경 색깔이 들어가요. Alt 딜리트. 되셨어요? 자, 이 상태로 자, 불투명도 값을 떨어뜨려 주시면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구현해낼 수 있어요. 컨트롤 T로 마무리. 그러면 이런 식으로 페인트를 칠해줄 수 있죠. 시간 관계상 다음 이미지로 넘어갈게요. 이번엔 튜브예요. 튜브 이미지를 불러올게요. 자, 얘를 색깔을 바꿔주는 걸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컨트롤 O 해서 튜브. 완성된 거 가져오지 마세요. 빨간색 튜브 가져오세요. 자, 이렇게 튜브 이미지가 있는데요. 얘를 가지고 이제 색깔을 변경을 주기 위해서 이 빨간색 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그 안쪽에 색깔을 변경해 주는 방법을 좀 살펴볼게요. 자, 왼쪽 도구에서 보시면 이번에는 올가미 도구 밑에 있는 자동 선택 도구를 좀 살펴볼 거예요. 자동 선택 도구. 얘는요, 오른쪽 네 번째 줄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자동 선택 도구라는 게 있어요. 자동 선택 도구.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색깔을 빨간색을 커서를 꽝 찍어줘요. 그러면 잠시만요. 아이고. 자, 다시. 제가 이렇게 해서 커서를 꽝 찍었어요. 그럼 보시다시피 빨간색 영역이 요만큼 선택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쵸? 요것만 선택이 됐네. 나는 빨간색 다 선택하고 싶은데. 자, 이제 옵션을 볼게요. 자, 옵션에 보시면 허용치가 지금 32로 되어 있어요. 지금 커서를 찍은 데가 그 안에서 내가 그 픽셀의 색깔과 동일한 색깔을 집어주는 거거든요. 얘가 자동 선택 도구가. 근데 허용치 부분이 작다 보니까 되게 조금만 선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한 120 정도 놓고 커서를 집어줬어요. 그랬더니 내가 커서를 찍은 부분에 대해서 빨간색이 조금 더 넓어졌네, 영역이. 그럼 숫자를 더 넓히면 더 많은 부분이 선택이 될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옵션에서 보시면 여기에 인접이라는 데가 V체크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내가 지금 커서를 찍은 인접 부분에만 빨간색을 선택하라고 체크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이미지 전체에서 빨간색을 다 선택할 거잖아요. 그럼 이 인접을 지우고 빨간색 전체를 다 커서를 찝어주면 빨간색 전체가 다 선택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되셨죠? 자, 이 상태에서 이미지의 색깔을 변경해주기 위해서 조정에 가보시면 색상과 관련되어 있는 메뉴들은 다 여기 조정 메뉴에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색조 채도로 들어갈게요. 색조 채도. 자, 색조를 바꿔보시면 얘가
그래프를 움직여 보시면 색깔이 이렇게 변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파란색으로 바꿔줄래? 그럼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가까이 가져다 가지고 가면 색깔이 변경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색깔을 변경했다면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컨트롤 D 눌러서 선택 해제. 완성. 어렵지 않죠? 포토샵 기능 되게 재밌지 않아요? 한 번씩 끄덕여 주세요. 그래야 제가 힘이 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예제 갈게요. 이번에는요, 파티라는 이미지를 불러올 건데요. 얘는 좀 달라요. 뭐냐면, 보세요. PSD라고 확장자가 붙은 걸 볼 수 있어요. 보세요. 자, JPG 붙어 있고 PSD 붙어 있죠. 자, 얘는 포토샵 파일이고요. JPG는 그냥 이미지 파일이에요. 자, JPG는 어디에서나 다 열 수 있는데요. PSD는요, 포토샵이 깔려 있어야지만 열려요. 알죠? 네. 작업 파일, 편집할 수 있는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얘를 더블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포토샵에서 열릴 겁니다. 자, 열었는데 나는 여기 보시면 이 두 개의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PSD 파일로 저장됐다라는 건 이 레이어들을 내가 그대로 저장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JPG는요, 레이어를 하나로 통합해서 하나의 이미지로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PSD에는 이렇게 레이어들이 이렇게 사라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나는 여기에 이 아이 키즈라는 이 레이어에 이 잔디를 빼고 뒤에 이미지랑 합성해주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 아이만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쵸? 아, 너무 어려워. 근데 되게 쉬운 선택 도구가 생겼어요. 지금 제가 막 여러 가지를 보여줬지만 다 필요 없어요. 자, 여기 보시면 왼쪽에 도구에서 자동 선택 도구의 맨 위에 보시면 개체 선택 도구라는 게 있어요. 개체 선택 도구. 자, 개체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내가 개체를 그냥 이렇게 잡아요. 와우, 끝났어. 선택이 끝나버렸어요. 자, 내가 원하는 영역을요, 이렇게 잡아요. 지가 뭘 한다고 내가 사람을 선택할지를 어떻게 알았지? 자, 어도비에는요, 센세이라는 그 인공지능 아이가 있대요. 여기 포토샵에 들어가 있나 봐요. 그 인공지능의 기능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자, 이렇게 잡아줬죠. 자, 그러면 내가 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지워줄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 선택에 반전 선택을 해서 그냥 딜리트 키 눌러주세요. 컨트롤 D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해주실 수 있어요. 자, 좀 더 디테일하게 해주고 싶다. 그러시면 컨트롤 ZZ 누르시면 조금 더 이 부분까지는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요거는 패스할게요.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를 해주시고 컨트롤 D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합성이라는 거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요, 제가 튤립인데요. 이렇게 요거를 한번 열어볼게요. 컨트롤 O 누르셔서 튤립 이미지를 불러올게요. 네, 우리가 이 이미지를 너무 쓰고 싶어요. 근데 나는 이 이미지를 이 배경 흰 색깔이 없는 상태로 쓰고 싶거든요. 막 파워포인트에다가 이미지 삽입하고 싶은데 배경이 들어가 있으면 아무래도 색깔이 이렇게 딱 이렇게 네모나게 정형화된 것밖에는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얘를 투명하게 만들 거예요. 배경을 투명하게 만들 거예요. 이거를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해볼게요. 자, 우선은 지금 배경이 자물쇠로 묶여 있어요. 레이어 패널을 보시면 얘는 배경 레이어인데 자물쇠로 묶여 있어요. 자물쇠를 우선은 풀어줄게요. 제가 어떻게 풀어주냐면 그냥 자물쇠를 클릭하면 자물쇠가 없어져요. 자, 이 상태에서 자동 선택 도구를 이용해도 되고 개체 선택 도구로 그냥 블록을 잡아주세요.
그러면 이 튤립만 선택됐잖아요. 우리가 반전 선택은 어디서 한다고 그랬죠? 선택에서 반전. 컨트롤 시프트 I인가? 이럴 거예요. 그래서 반전 해주시고 딜리트 키를 눌러줘요. 컨트롤 D 해줘요. 그러면 얘가 투명해진 거 보실 수 있죠. 그쵸? 네. 자, 이 상태에서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있을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어디있지? 얘예요. 그쵸? 자, 얘를 어떻게 저장해 주냐면요. 뭘로 저장, 왜 클립이 잡혔지? 요건데. 튤립인데.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자, 이 상태에서 얘를 PSD가 아니라 PNG 파일. PNG. 네. 내가 영상 수업하는데 요거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PNG 파일로 놓고 그리고 그냥 저는 아까 선택 도구 알아보기 거기에다가 튤립하고 제목을 다른 좀 분리될 수 있게끔 저장을 해 놓을 거예요. 이름을 바꿔서 저장을 눌러줄 거예요. 자, 그러면 큰 파일 크기로 이미지 손상 없게끔 해놓고 확인 버튼 눌러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어떻게 뭐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파워포인트에다가 슬라이드를 열심히 꾸미기 위해서 배경 디자인도 넣었어. 근데 여기에 삽입에 가서 이미지를 가져올 거란 말이에요. 예쁘게 꾸며주기 위해서. 어허, 이게 아닌데. 그림, 브라우저. 이렇게 아닌가? 아, 파일에서 그림 삽입. 자, 이 다음에 데스크탑에 제가 아까 저장해 놓은 곳에 네. PNG 파일하고 JPG 파일을 같이 갖고 올 거예요. 그러면 보시면 자, 얘는 JPG 파일이고요. 얘는 PNG 파일이에요. 자, 이렇게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내가 만약에 투명하게 저장하고 싶다 이러시면 이렇게 PNG 파일로 가져오시면 조금 더 퀄리티 높은 디자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벌써 42분이에요. 자, 자르기 도구 볼게요. 자, 우리가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 잘라서 이미지를 사용을 해야 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 자르기 도구를 많이 이용을 해요. 제가 위에 있는 요것 좀 닫을게요. 자, 모두 닫기 위해서는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위에 여기 탭으로 된 데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모두 닫기. 이거 해주실 수 있어요. 저장 안함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이 상태로 돌아올 거고요. 열기에서 이번에는 자르기 도구에 원근 자르기를 가지고 올게요. 나 이거 수업 자료로 쓰기 위해서 요게 필요해. 사진을 찍다 보면 원근감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평평하게 이미지를 잘 나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자, 왼쪽에 보시면 도구에 하나, 둘, 셋, 넷, 5번째 보시면 자르기 도구라는 게 있고요. 그냥 자르기 도구는요. 내가 원하는 영역을 블록 지정해서 자르면 돼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원근 자르기라는 게 있어요. 원근 자르기. 자, 블록을 잡았어요. 잡고 나서 이 꼭지점을 이동하셔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만 이렇게 블록으로 이 꼭지점을 이동해서 잡아주신 다음에 안에서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바뀌어요. 자, 이렇게 평평하게 됐는데 자, 보시면 잘랐는데 얘가 아무래도 원근이 들어가다 보니까 잘라와서 보니까 얘가 너무 홀쭉해졌어. 그럼 이미지가 좀 찌그러져 보일 수 있잖아요. 자, 그럴 때는요. 이미지에 보시면 이미지 크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미지 크기. 자, 이미지 크기에 가보시면 여기에 지금 갈고리가 걸려져 있잖아요. 얘를 풀고 폭을 조금만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6, 뭐 이런 식으로 8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이미지가 크기를 조정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볼게요.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컨트롤 O 해서 자르기.
자, 요 자르기는요. 여기 보시면 수평선을 맞춰서 촬영된 사진이에요. 그쵸? 근데 수평선이 아무래도 기울어져 있어요. 내가 액정상으로 보여왔을 때는 분명히 수평이 맞았는데 큰 화면으로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어떻게 얘를 맞춰주실 수가 있는데 어떻게 자르냐면요. 뭐였죠? 자르기. 자, 자르기 도구로 올게요. 자르기 도구. 원근 자르기 말고요. 자르기 도구로 오면 위에 보면 옵션에 똑바르게 하기라는 게 있어요. 똑바르게 하기. 자, 얘를 눌러서 내가 수평선을 맞춰서 클릭 드래그만 해주면 돼요. 기울어진 채로. 기울어진 걸 맞춰서 마우스로 놓으시면 얘가 알아서 수평을 맞춰주고요. 잘라야 되는 영역을 잡아줘요. 네, 그래서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내가 맞춰서 잘라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나는요, 근데 똑바르게 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자를 영역을 난 요렇게 더 넓혀줄 거야. 자, 나는 이 종이 비율이 줄어드는 게 싫어.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수평은 잘렸죠? 수평은 맞춰졌어요. 그쵸? 근데 여기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쵸? 이런 것들은요, 어떻게 해주냐면 요거는 그냥 보세요. 그냥 여기에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색깔을 채웠잖아요. 아까 거기처럼 내용인식 채우기라는 게 있어요. 얘를 내용인식 채우기를 눌러주시면 네, 얘가 이런 식으로 채워져요. 자, 지금 화면은 여기가 비어 있잖아요. 여기도 그렇고 돌도 그렇고. 근데 얘가 알아서 옆에 있는 픽셀을 분석해서 여기에 있는 빈 부분을 채워줘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수치값을 더 주게 되면 더 자연스럽게 되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나중에 조금씩 조정을 해보시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채워져서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어요. 네. 얘도 센세이. 자, 그리고 이제 또 자, 문자 도구를 해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는 못할 것 같네요. 자, 여기에 문자 도구를요. 여기에다가 요거를 넣었어요. 이 이미지를 불러왔어요. 그래서 여기에다 뭘 넣어줄 거냐면 리사이클이라는 글자를 넣어줄 거예요. 리사이클 only. 자, 문자 넣는 도구는요. 왼쪽 도구에 보시면 T 모양 있어요. T. 그래서 텍스트 파일, 문자를 넣을 수 있어요. 수평 문자 도구. 얘를 선택하고 클릭해 주시게 되면 여기에다가 다 대문자로 잘 안 보여요. 자, 맞죠? 리사이클 only. 자, 이 상태에서 드래그 해주시면 네, 드래그 해주시고 자, 글자 색깔이 지금 너무 배경 색깔과 비슷해서 잘 안 보이는 건데요. 자, 위에 옵션 볼게요. 옵션 바 볼게요. 자, 제일 첫 번째는 글자 폰트를 변경해 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문자 폰트 변경했고요. 거기에서 서체에서 제공하는 볼드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죠. 굵게 뭐 얇게 뭐 이런 것들 여기에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서체. 내가 크기를 얼마나 더 키울 것인지 서체 크기, 그 다음에 정렬 상태, 그 옆에 보시면 글자 색깔, 하얀 색깔로 해줄 거예요. 자, 이러고 나서 얘를요, 옮겨줘야 되잖아요, 가운데로. 자, 가운데로 옮겨줄 때 이 이동 도구로 해서 이렇게 옮겨주거든요, 보통. 귀찮아요. 또 이동 도구까지 가기. 자, 그래서 그냥 이 상태에서 여기 바깥으로 가요. 이미지 바깥으로. 그래서 걔를 옮겨주면 돼요. 아, 잠시만요. 블록 지정한 상태로.
얘를 왜 그러지? 이런 식으로 바깥에서 이렇게 조금 움직여주면 얘가 이렇게 가요. 네, 그래서 툴을 자꾸 이동하는 것보다는 빨리 작업을 빨리 쉽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를요, 요번에는 무슨 기능을 더 보여줄 거냐면, 문자에서 제가 다 예제 파일을 준비했지만, 그걸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시면, 이러한 형태를 어떻게 만드는지만 좀 학습을 먼저 해볼게요. 자, 얘를 지금 글자를 입력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문자 속성을 변경해 줄 수는 있지만 너무 속성을 변경하는 부분이 적어요. 그쵸? 그래서 보면 여기에 패널로 열어서 변경해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문자 패널. 보이시죠? 자, 얘를 보시면 글자 모양, 글자 크기,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 줄과 줄 사이의 간격, 이런 식으로 글자 장평, 굵게 할 것인지, 밑줄을 할 것인지, 기울임을 할 것인지, 대소문자를 넣을 것인지, 대문자로 할 것인지, 위첨자를 할 것인지, 아래첨자, 밑줄을 넣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변경해 주실 수 있고 얘도 색상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넣었다면 자, 여기에 글자를 넣어 주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조금 더 효과를 더 넣어주기 위해서 글자의 모양을 넣고 싶다 그러시면 위에 보시면 여기에 뒤틀어진 텍스트 만들기라고 있어요. 얘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아치형이라든가 부채꼴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터나 이런 것들 만들 때 텍스트에 대한 모양을 좀 꾸며주고 싶다 그러시면 여기에 있는 이 텍스트 뒤틀기를 통해서 만들어 주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텍스트 설정은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하나 더 파일을 불러올게요. 텍스트에서 기초에 문자 도구에 클리핑 마스크 한번 갖고 올게요. 클리핑 마스크도 PSD예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면 볼게요. 이 파일에서 보시면 배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레고 이미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가 있어요.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레이어를 배치를 시켜놨죠. 근데 저는 뭘 해줄 거냐면요. 이 텍스트 안쪽에다가 이 레고 이미지를 넣어줄 거예요. 그걸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네. 요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자, 이 텍스트 안쪽에다가 이미지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텍스트는 밑으로 가게끔 레이어를 해주시고요. 이 이미지가 텍스트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 이미지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얘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네, 이미지 안에 색상 텍스트 안에 이미지를 넣어줄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은 그 자동차 광고나 이런 데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억하거든요. 많이 이렇게 쓰고 있어서. 자, 근데 이 상태에서요. 문자 도구에 문자 레이어에다가 혼합 옵션을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레이어 스타일들도 넣어 주실 수 있어요. 그림자라든가 아니면 글자 획이라든가 이러한 것들 있죠. 그림자라든가 이러한 것들도 다 넣어 주실 수 있어요. 그냥 한번 훑는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딥하게는 알려드릴 수가 없어서 시간 관계상. 자, 레이어 스타일을 통해서 자, 그림자라든가 이러한 것들도 넣어 주실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식의 효과가 적용이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얘는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줄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 사진 보정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사진은 컨트롤 O 눌러서 이번엔 아이들 사진 안에 자 아이들 저예요. 저 아이들 네. 제 사진이 들어와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필터에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필터에 보시면 픽셀 유동화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내추럴 필터라는 게 보이거든요. 위에 보시면 내추럴 필터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이게 새로운 기능이에요. 여기에 보면 피부를 매끄럽게 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켜주시게 되면 조금 더 이미지를 뽀사시하게 얘가 처리를 해줘요. 센세이가. 네, 여기 보시면 되게 많은 기능들이 존재하거든요. 여기에. 피부를 매끄럽게 할 뿐더러 내가 안 웃고 있잖아요. 웃게도 만들어주고요. 지금 이 센세이를 통해 거기에서 여러 가지의 필터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베타예요. 그래서 수정 작업이 지금 들어가고 있지만 여기 보시면 노이즈 감소하고 얼굴 정돈하고 얼굴 예쁘게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은 네, 쉽게 그냥 네, 이것만 켜주면 스위치만 켜주면 지가 알아서 얘가 이렇게 보고 해줘요. 선생님들 만약에 사진을 누군가에게 공유해야 된다 그러시면 이렇게 사진 찍어서 간단하게 내추럴 필터만 한 번만 돌려도 완벽한 사진으로 구현해 내실 수 있어요. 제가 이거 스타일 눌러서 그래요. 이거 눌러서. 그러면 이 스타일에 맞게끔 이미지를 변경해주는 이러한 필터들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필터를 적용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픽셀 유동화를 통해서도 네 이렇게 예쁘게 눈을 키운다던가 눈을 키울 때는 어떻게 하죠? 이런 식으로 눈을 키운다던가 그리고 얘를 갸름하게 만들어준다던가 이러한 것들을 해주실 수 있어요. 오목은 안 돼요. 볼록으로 이렇게 갸름하게 자,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 더 이상해졌어요. 네, 이러면 안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얼굴을 보정해 줄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추럴 필터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만져보시면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되게 쉽게 그냥 선택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스템 사양이 조금 타요. 아무래도 작업이 되게 딥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사양이 조금 타기 때문에 조금 속도가 안 나온다 싶으면 네, 되는 거 위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 이거는 진짜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오긴 했는데 자, 보여드릴게요. 얼마 안 걸리니까 시간이. 명함이에요. 자, 우리가 스캔하죠. 아이들 사진들 뭐 증명사진 막 이렇게 받아와서 스캔을 해놓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꺼번에 스캔한 이미지들을 자르기를 하나씩 해가지고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귀찮아요. 번거로워요. 그러면 파일에 가보시면 자동화라는 게 있어요. 자동화에 가보시면 사진 자르기와 똑바르게 하기라는 게 있거든요. 얘를 눌러주시게 되면 얘가 알아서 하나씩 명함을 따로따로 분리해줘요. 이렇게. 그럼 명함이지만 만약에 사진이었다 그러면 사진도 하나씩 이렇게 파일로 따로따로 줘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주기 때문에 스캔 하나씩 따로따로 받을 필요 없이 한꺼번에 다 받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잘라서 파일로 저장해 두시면 간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기능은 여기까지인데요. 파일을 이제 저장을 해야겠죠. 자,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 저장을 해주실 수 있는데 우리가 공유해야 된다. 그러면 이 이미지를 공유해야 된다. 그럼 JPG, 뭐 PNG, TIFF, 타가 이런 식으로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거든요. 근데 내가 이 작업 파일을 보관하고 싶어요. 나중에 편집해야 돼요. 그럼 무슨 파일로 저장해야 되죠? 포토샵 파일로 저장해야 돼요. 걔는 확장자가 PSD로 되어 있다 라고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내 파일을 저장하고자 하는 이름을 지정하고 파일 형식을 지정한 다음에 저장 버튼만 눌러주시면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기초 과정으로 해서 준비한 내용을 다 모두 보여드렸고요.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쉽게 설명하다 보니까 좀 길어진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선생님들이 조금이나마 이 프로그램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한번 튜토리얼도 많이 봐주시고요. 모바일 앱들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